칼슘 필러는 바이오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세라믹 칼슘 필러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파티클이 동그란 부채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양은 염증 반응을 적게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파티클 사이즈는 25에서 43 마이크론이고 평균 30 마이크론입니다. 칼슘 필러는 칼슘 파티클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는 유화제인 CMC가 차지합니다. 이것은 콜라겐과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유지 기간은 대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입니다. 이러한 칼슘은 우리의 뼈와 치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 성분이고, 이런 것들은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포린 바디 리액션을 잘 일으키지 않아서 부드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로우업을 진행을 해보면 한 2.5년 정도 지나면 흡수가 되고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CMC는 주입 후 약 한 달 안에 사라집니다. 대신 존재하는 콜라겐 1과 3 중에서 콜라겐 3는 5개월 정도 지나면 약간 떨어지지만 콜라겐 1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점인데,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콜라겐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시술 간격과 다음 시술을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칼슘 파티클 넣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면 멀티 뉴클레이티드 자이언트 셀과 마크로파지는 없고 파이브로블라스트만 주변에 존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리머인 PLLA 성분은 콜라겐을 형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크로파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크로파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조직의 증식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인플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칼슘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린 바디 리액션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크로파지가 모이게 되고, 그 다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마크로파지를 통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입 이후 초기에는 콜라겐 생성이 PLLA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폴리머 선택의 기준은 폴리머 입자의 모양이 구형에 가깝고 일정한 크기와 모양일수록 염증의 위험이 적습니다. 벌라썸은 특허받은 공정을 통해서 라티스4 형태의 균질한 입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티스4 입자의 장점은 미세하고 균질한 입자로 완벽한 분해와 흡수, 느린 분해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슘 필러의 안전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논문을 보면 모든 결절이 유가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절은 필러가 뭉친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유가종은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겁니다. 칼슘 필러를 사용했을 때 그래뉼로마, 유가종의 발생은 한 3%라고 알려져 있고요. PLLA를 사용했을 때는 유가종의 발생이 10에서 1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균이 침입을 하거나 암이 발생을 하면 마크로파지가 M1 폴라리제이션으로 파괴를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크로파지의 액티베이션은 칼슘 필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PLLA나 하이알루로닉 엑시드에서는 콜라겐 생성에 필요합니다. 이런 마크로파지가 PLLA에서는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마크로파지를 통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다양한 면역세포를 모집을 해서 만성 염증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PLLA와 칼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논문들은 칼슘 필러가 더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팔이 약간 안으로 굽는 점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폴리머들은 염증 반응이 좀 더 우세하다, 칼슘은 염증 반응은 좀 덜 우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티클 스트럭처와 임뮨 리스폰스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외부 물질의 체내 주입 시 물질의 크기에 따라 면역 체계는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입자의 크기가 0.5 마이크론 미만일 경우에는 세포 내 흡수를 통해서 제거가 되고요. 0.5 마이크론 이상일 경우에는 포식 이후에 라이소솜을 통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입자의 크기와 형태에 따른 포식의 효율을 비교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분해가 어렵겠죠. 입자가 구형에 가까울수록 파고사이토시스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입자가 세로로 길 경우에 접촉면이 좁아져서 파고사이토시스가 용이합니다. 입자의 표면이 단단할수록 파고사이토시스가 용이합니다.
됩니다. 입자의 형태에 따른 면역 기전을 또 알아야 되는데요. 거친 표면에 입자가 들어올 경우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대식세포로 흡수가 되고 세포사 유도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 베타 분비 유도가 되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인해 염증 반응 유도되고 그로 인해서 누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하기 위한 입자의 형태는 입자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입자의 형태가 9에 가까울수록 인터루킨 1 베타의 분비가 억제가 돼서 면역 반응이 억제가 되고요.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입자의 형태가 9에 가까울수록 세포 독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또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볼라섬이 면역 반응이 적은 형태의 입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